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 그곳의 주방은 마치 예술가의 작업실처럼 고요하고 정밀한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유진은 하얀 대리석 조리대 위에서 섬세한 손길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결혼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만찬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최고급 한우 등심이 완벽한 마리네이드를 입었고 곁들일 아스파라거스는 정갈하게 다듬어져 뜨거운 팬 위에서 경쾌한 소리를 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의 삶처럼. 지난 10년간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한때 금융계에서 가장 촉망받던 애널리스트였던 자신의 이름은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자신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시장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오직 남편의 성공을 위해 사용했다. 태양그룹의 평사원이었던 강지훈이 최연소 전략기획본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영광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서유진의 헌신과 조언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야망을 사랑했고 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여기며 만족했다. 그러나 때때로 늦은 밤 모두가 잠든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볼 때면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곤 했다.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 속 정작 서유진이라는 이름의 빛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런 감상적인 생각들을 지워버리곤 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익숙한 구두 소리와 함께 남편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채 성공한 남자의 자신감과 오만함이 뒤섞인 특유의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피곤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유진에게 다가와 가볍게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은 그의 셔츠 소매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평소 그가 사용하던 단순한 디자인의 커프스 버튼이 아니었다. 작지만 영롱한 사파이어가 밝힌 정교하고 우아한 디자인의 백금 커프스 버튼. 그녀가 선물한 적도 함께 고른 적도 없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마치 낯선 여자의 향수처럼 그들의 완벽한 세계에 미세한 균열을 내는 이물질과도 같았다. 유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늘 많이 늦었네요. 중요한 회의가 길어졌나 봐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불안하게 울리고 있었다. 지훈은 능숙하게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응,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중요한 투자자들이라 빠질 수가 없었지. 당신을 위한 선물도 못 샀네. 미안해. 그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러웠고 변명은 준비된 것처럼 완벽했다. 그러나 유진은 그의 눈에서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수년간 그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이자 전략가였다.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톤, 무의식적인 제스처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수많은 데이터를 담은 보고서와도 같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분석 시스템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지훈이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사이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문제를 다루듯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의심은 이제 합리적인 가설이 되었고 검증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의 정장 재킷이 놓인 소파로 다가가 무심코 주머니를 확인하는 척하며 그의 차키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그녀는 그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차량 내비게이션의 최근 목적지 기록을 확인했다. 화면에 뜬 주소는 회의 장소로 언급했던 시내의 비즈니스 호텔이 아니었다. 강남 외곽에 위치한
은밀한 만남을 위한 최고급 부티크 호텔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시간은 2시간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유진의 이성은 더욱 냉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촬영해 증거를 남겼다. 이제 감상에 젖어 슬퍼할 시간은 끝났다. 이것은 배신이었고 기만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건 가장 중요한 협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사였고 지금은 전쟁을 준비해야만 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훈은 샤워를 마치고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이런 걸 보면 내가 얼마나 복받은 놈인지 새삼 깨닫는다니까. 그의 말은 이제 유진의 귀에 역겨운 위선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우아하게 흔들렸다. 오늘 본부장님을 만났던 그 호텔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하더군요. 다음에는 우리도 기념일에 한번 가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말에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는 것을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호텔이라니. 나는 오늘 계속 회사 근처에 있었는데. 그의 부인은 너무나 서툴렀고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는 시가 상자 옆에 놓인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들의 행복했던 결혼 사진이었다. 유진은 말없이 액자를 뒤집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그녀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정리해 두었던 지훈의 모든 재무 정보, 태양그룹의 내부 거래 자료, 그리고 그가 그녀의 조언을 받아 성공시켰던 프로젝트들의 원본 아이디어 메모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험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녀가 사용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USB를 손에 쥔 채 거실로 돌아왔다. 지훈은 여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강지훈 씨, 우리에게 10주년 기념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이 남자의 아내라는 역할에 단 1초도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작은 여행 가방에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는 동안 지훈은 충격에서 벗어나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유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고작 커프스 버튼 하나, 내비게이션 기록 하나 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구는 거야? 그의 외침에 유진은 잠시 동작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가운 호수와 같아서 지훈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문제가 되는 건 당신의 외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멍청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는지가 문제인 거죠. 당신은 지난 10년간 내 지성과 시간을 이용했고 이제는 내 자존심마저 짓밟으려 했어요. 그녀는 가방을 챙겨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상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밤 당신은 강지훈의 아내 서유진을 잃었지만 머지않아 당신의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그들의 완벽했던 지옥의 문을 닫고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눈물이 흐를 법도 했지만 그녀의 눈은 메마른 채 앞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앞으로의 계획들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강지훈과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서 그녀는 이제 홀로 서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억눌려 있던 야망이 심장에서 뜨겁게 맥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서곡과도 같았다. 서유진의 화려한 귀환, 그 서막은 이렇게 처절하고도 고요하게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엑셀을 밟아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길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롯이 서유진 자신을 위한 길이었다. 그녀는 호텔로 차를 몰았다.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가장 빠른 시간으로 약속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지시는 명확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랑, 헌신, 그리고 배신, 그 모든 감정들이 제가 되어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다.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선 그녀는 가장 먼저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USB를 연결했다. 화면 가득 펼쳐진 데이터와 파일들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신을 증명하는 기록들이었다. 그녀는 다시 애널리스트 서유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분석 대상은 바로 강지훈과 태양그룹이었다.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갔고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최민준 변호사의 사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유진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하소연 대신 노트북을 열어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최 변호사는 처음에는 그저 부유한 사모님의 감정적인 복수극 정도로 사건을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이 제시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그의 표정은 점차 심각하게 변해갔다. 화면에는 강지훈의 외도 증거 같은 사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대신 태양그룹의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 MA 관련 내부 보고서, 그리고 강지훈이 지난 5년간 주도했던 모든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와 전략 분석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자료들은 강지훈 본부장 본인이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수준의 정보들입니다. 서유진 씨께서 어떻게 최 변호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아이디어와 전략의 절반 이상이 제 머리에서 나왔으니까요. 저는 지난 10년간 강지훈 씨의 그림자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실행가였고 저는 설계자였죠. 이혼의 귀책 사유는 그의 외도지만 제가 요구할 것은 위자료가 아닙니다. 제 지적 재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녀의 말에 최 변호사는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기업의 운명이 걸릴 수도 있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는 즉시 유진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그녀의 검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진이라는 의뢰인에게서 패배를 모르는 승부사의 기질을 보았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과 그의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지훈은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는 유진을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보내며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그의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강지훈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십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헌신을 고려하여 강남의 소형 아파트 한 채와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제안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제안에 유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강지훈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유진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감정적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눈앞에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유진은 최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고 최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희 측의 요구사항은 다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현재의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최 변호사는 유진이 준비한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고 화면을 강지훈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3년 전 태양그룹이 경쟁사를 따돌리고 성공시킨 오로라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안이 떠 있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최대 업적으로 알려진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 기획안의 최종 수정 날짜와 작성자 이니셜은 강지훈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보고하기 훨씬 이전의 것이었고 이니셜은 SYJ로 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저 기획안이 아내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당시 그는 아내의 분석과 통찰력에 감탄하며 그녀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해 발표했었다. 그는 황급히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작이야. 당신이 뭔데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의 격앙된 반응이야말로 그 자료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최 변호사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태양그룹과 해외 투자사 간의 비밀 계약서 초안이었다. 계약서에는 강지훈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으면 계약 조항, 즉 성공 시 그에게 개인적으로 돌아올 막대한 규모의 성공 보수와 스톡 옵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그는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제 갑과 을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지훈의 변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서유진이 손에 쥔 것은 단순한 외도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을 택한 것이었다. 최 변호사는 유진이 사전에 지시한 요구 조건을 냉정한 목소리로 읊었다. 서유진 씨는 이혼의 대가로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지훈 씨가 보유한 태양그룹 비상장 주식의 50%, 현재 거주 중인 펜트하우스의 소유권, 그리고 현금 100억 원을 요구합니다. 모든 자료의 파기를 조건으로 한 조용한 협의 이혼 조건입니다. 거절하신다면 이 자료들은 언론사와 금융감독원으로 즉시 넘어갈 겁니다. 100억 원, 강지훈이이면 계약을 통해 벌어들일 돈과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아내를 그저 장식품처럼 여겼지만 사실 그녀는
그의 제국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이제는 그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결국 그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굴욕감에 찬 목소리로, 거의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소. 그렇게 하도록 하지.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자존심과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이제 서유진의 발 아래에 놓인 패배자일 뿐이었다. 모든 협의가 끝나고 유진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에게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를 향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듯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다. 사무실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강지훈을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이 빼앗아간 내 인생의 가치를 이제부터 하나씩 되찾을 테니까.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유진은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렸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예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막대한 자본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보를 손에 넣었다.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종잣돈이자 미래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시내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다. 폴더의 이름은 셀레스티, 천상의 지고한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였다. 그녀는 이제 남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사업 구상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맹렬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단지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여 자신을 짓밟고 무시했던 세상에 오롯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우뚝 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남자와 세상을 당당하게 내려다보는 것. 그것이 서유진이 계획한 가장 완벽하고 화려한 복수였다. 그녀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시간은 오직 미래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다. 서유진의 조용한 전쟁, 그 두 번째 장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전처였던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사교계와 재계에서 완전히 잊혔다. 사람들은 그녀가 막대한 위자료를 받고 해외로 떠났거나 혹은 조용한 곳에서 상처를 치유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다. 그 누구도 그녀가 서울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폭풍의 핵을 키우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혼 후 서유진은 자신을 철저히 숨겼다. 그녀는 가장 먼저 이름을 바꿨다. 서류상의 이름은 그대로 두었지만 사업계에서는 SEO라는 이니셜로만 활동했다. 그녀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대신 판교 테크노밸리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오피스텔의 거처를 마련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막대한 자본은 사치와 허영이 아닌 오직 미래를 위한 투자에만 사용되었다. 그녀는 AI 기반의 맞춤형 뷰티 및
헬스케어 시장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다. 모두가 기존의 화장품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벌일 때 그녀는 데이터와 기술이 지배할 미래를 내다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 이름을 셀레스티아라고 지었다.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겠다는 그녀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셀레스티아의 시작은 초라했지만 그 비전은 원대했다. 유진은 가장 먼저 사람에 투자했다. 그녀는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AI 과학자, 대기업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 염증을 느끼고 사표를 던진 천재 개발자, 그리고 기발한 마케팅 능력을 갖췄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번번이 누락되던 기획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그들의 이력이 아닌 그들의 눈빛에 담긴 열정과 잠재력을 보았다. 그녀가 영입한 첫 번째 핵심 인물은 카이스트 출신의 박사 김민준이었다. 그는 딥러닝 기반의 피부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했지만 그의 연구는 번번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장되었다. 유진은 단 한 번의 미팅에서 그의 기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업계 최고의 대우와 전폭적인 연구 지원을 약속하며 그를 셀레스티아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 영입했다. 셀레스티아의 사무실은 처음에는 낡은 건물의 작은 공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곳은 그 어떤 대기업 연구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다. 유진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녀는 결코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최종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리더였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연구와 개발에 몰두한 끝에 셀레스티아는 3년 만에 첫 번째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루미나라고 불리는 스마트 미러였다. 루미나는 단순한 거울이 아니었다. 사용자의 얼굴을 스캔해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세럼을 즉석에서 조합하여 제안하는 혁신적인 제품이었다. 루미나는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획일적인 기성품에 만족해야 했던 소비자들은 자신만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에 열광했다. 셀레스티아는 대대적인 광고 없이 오직 제품의 혁신성과 소비자들의 입소문만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회사는 창업 5년 만에 판교의 작은 사무실에서 강남 테헤란로의 최신식 빌딩으로 이전했고 직원 수는 200명을 넘어섰다. 이제 JSECO라는 이름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나 대외 활동을 일절하지 않았고 오직 소수의 핵심 임원들만이 그녀의 정체를 알았다. 시장에서는 그녀가 실리콘밸리에서 온 재미교포라거나 혹은 거대 자본을 등에 어부는둔의 경영자라는 소문만 무성했다. 그녀의 신비주의는 오히려 셀레스티아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주었다. 서유진 자신도 지난 5년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과거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짧게 자른 머리는 그녀의 지적인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말투는 간결하고 명확했으며 그녀의 눈빛에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확신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았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그저 지워버린 과거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셀레스티아의 성장과 미래에 있었다. 그녀는 루미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략기획팀장이 긴급 보고를 위해 그녀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는 조금 상기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희의 맞춤형 뷰티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면서 경쟁사들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태양그룹의 자회사인 태양 CH의 매출이 지난 분기 대비 15%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우리 회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멈칫했다. 태양그룹. 그녀가 애써 잊고 지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이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었다. 그녀의 제국과 그가 속한 제국이 충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자신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미소였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 있는 셀레스티아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별을 형상화한 디자인이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이 팀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파도가 몰려온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넘어설 준비를 해야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집무실의 공기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5년간의 준비는 끝났다. 이제 여왕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었다. 태양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부회장실의 주인은 강지훈이었다. 지난 5년간 그는 승승장구했다. 서유진에게 지불해야 했던 막대한 이혼 합의금은 그에게 잠시의 타격을 주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자극제 삼아 더욱 악착같이 위로 올라갔다. 그는 이면 계약과 교묘한 술수로 몇 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회장의 신임을 얻었고 마침내 그룹의 2인자 자리까지 꿰찼다. 이제 그의 곁에는 화려한 외모의 아내 오수민이 있었다. 그녀 역시 강지훈의 후광을 얻고 태양 CH의 상무 자리까지 오르며 사내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했다. 그들은 재계가 주목하는 가장 화려하고 야심만만한 커플이었다. 강지훈은 과거의 굴욕적인 이혼을 자신의 성공 신화 아래 깊숙이 묻어버렸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오점이라고 그는 스스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대형 스크린에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태양 CH의 실적 보고서가 떠 있었다. 그래프는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특히 주력 사업인 프리미엄 화장품 부문의 매출 급감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해당 사업부를 총괄하는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한 이사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태양 CH의 시장 지배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셀레스티아라는 신생 기업에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이기에 우리의 30년 아성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는 겁니까? 셀레스티아라는 이름이 나오자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최근 몇 달간 그 이름을 여러 번 보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AI를 접목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컨셉이 잠시 시장의 호기심을 끄는 그저 그런 스타트업의 반짝 유행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에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강지훈은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작은 벤처기업이 운 좋게 기술 하나로 주목받는 모양인데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자본력과 유통망에서 우리 태양그룹의 상대가 되지 않죠. 이미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완전히 얕보는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위기를 혁신으로 돌파할 생각 대신
가장 손쉬운 방법을 떠올렸다. 그의 대책이란 바로 인수합병이었다. 그는 셀레스티아라는 회사를 헐값에 사들여 그들의 기술을 흡수하고 핵심 인력 몇 명만 남긴 채 회사를 해체해버릴 계획이었다. 그것은 태양그룹과 같은 거대 재벌들이 흔히 사용하는 힘으로 상대를 짓밟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다. 오수민 역시 그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힘을 실어주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지훈은 즉시 MA팀을 호출했다. 그는 셀레스티아의 기업 가치를 최대한 낮게 평가하여 모욕적인 수준의 인수 제안서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태양그룹의 이름을 들으면 겁을 먹고 넙죽 엎드리게 만들어. 협상의 여지 따위는 주지 마. 그의 지시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상대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 따위는 없었다. 며칠 후 셀레스티아의 대표 집무실. 서유진은 태양그룹의 공식 직인이 찍힌 인수 제안서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김민준 CTO와 다른 임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건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5년간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룬 성과를 고작 이 정도 가치로 평가하다니요. 당장 이 제안서를 찢어버리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임원들의 격앙된 반응 속에서도 유진은 얼음처럼 차분했다. 그녀의 눈은 제안서의 금액이 아닌 발신인 태양그룹 부회장 강지훈이라는 이름에 고정되어 있었다. 5년 만에 드디어 그가 자신의 영역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이것은 모욕이 아니라 그가 보낸 전쟁의 서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고요하지만 힘있는 눈빛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금세 조용해졌다. 여러분,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우리를 얕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아직 우리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니까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을 역이용할 절호의 기회 말입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태양그룹에 공식 답변을 보내세요. 인수 제안은 정중히 거절한다고. 그리고 추가적인 논의를 원한다면 이번 인수합병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직접 우리 본사로 방문해야만 대화에 응하겠다고 전하세요. 그녀의 지시에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굳이 그들을 만날 이유가 있느냐는 눈치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았다. 유진의 답변을 전해받은 강지훈은 실소를 터뜨렸다. 감히 태양그룹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 부회장인 자신을 직접 오라가라 명령하는 이 건방진 스타트업의 행태가 어이가 없었다. 그는 분노보다는 호기심이 생겼다. 도대체 어떤 배짱을 가진 인물이기에 거대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재미있군. 좋아. 내가 직접 가주지. 그 잘난 JSSO라는 양반의 얼굴을 직접 보고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똑똑히 가르쳐 주고 오겠어. 강지훈은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이 상대를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셀레스티아의 경영진들이 겁에 질려 항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셀레스티아와의 미팅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인수 계약서에 사인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운명의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만남이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제 발로 호랑이굴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약속된 미팅 당일 강지훈과 오수민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테헤란로에 위치한 셀레스티아의 본사 건물 앞에 멈춰섰다. 통유리로 마감된 세련되고 미래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그 자체로 신생기업의 자신감과 혁신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듯했다. 강지우는 차창 밖으로 건물을 훑어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번듯한 규모의 그의 심기가 불편해졌지만 그는 이내 속 빈 강정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와 오수민이 차에서 내리자 셀레스티아의 비서팀 직원이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다. 태양그룹의 권위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직원들은 편안한 복장으로 자유롭게 소통하며 일하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휴식 공간과 창의적인 인테리어는 이곳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느껴지게 했다. 오수미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강지훈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놨네요. 내실도 없는 것들이 꼭 이런 식으로 과시하려 들죠. 대표라는 사람도 분명 괴짜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일 거예요. 그녀의 말은 사실 질투심의 발로였다. 태양그룹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젊음과 생동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안내를 받아 최상층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강지호는 불쾌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건방진 신생기업의 허세라고 규정했다. 잠시 후 도착한 회의실은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 창과 위압적인 크기의 검은색 원목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다. 셀레스티아의 핵심 임원들이 먼저 자리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 대신 고요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일부러 거만한 태도로 테이블 상석에 앉으려 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비워진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할 수 없이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불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표라는 분은 약속 시간도 지키지 않는 모양이군요. 기본적인 예의부터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셀레스티아의 임원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강지훈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날카로운 라인의 검은색 파워 수트를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짧은 머리는 지적인 이미지를 단호하게 담은 입술과 차가운 눈빛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비어있던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테이블 끝에 서서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는 순간 강지훈과 오수민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경악과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들이 5년 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버렸던 바로 그 여자, 서유진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은 그들이 기억하는 과거의 서유진이 아니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조용히 내조하던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냉철한 지배자, 감히 눈을 마주치기조차 힘든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여왕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강지훈과 오수민을 향해 고개를 까딱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수정처럼 맑고 차가운 소리였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지훈 부회장님.
제가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던 JSS요. 셀레스티아 대표 서유진입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강지우는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서유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런 유치한 연극을 꾸며서 나를 모욕하려는 거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의 격렬한 반응에도 유진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복수라니요, 부회장님.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군요. 이건 복수 같은 감정적인 소모전이 아닙니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당신 회사의 미래를 위협할 가장 강력한 경쟁자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녀는 곁에 앉은 김민준 CTO에게 눈짓했다. 김민준은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다. 화면에는 셀레스티아의 기술력이 태양 CH의 기술력을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향후 3년 안에 셀레스티아가 시장 점유율에서 태양 CH를 완전히 역전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래프로 선명하게 그려졌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도시의 풍경을 등진 채 그녀는 회의실의 모두를 향해 선언했다. 태양그룹의 제안서는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셀레스티아는 팔기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낡고 부패한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하게 강지훈에게 꽂혔다.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리죠. 셀레스티아는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태양 CH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물로 삼을 생각입니다. 당신들의 오만함과 안일함이 만들어낸 그 낡은 제국을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무너뜨려 나갈 겁니다. 이것이 당신의 제안에 대한 저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지훈과 오수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상대를 얕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함정을 파고 사냥에 나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먹잇감에 불과했다. 여왕의 귀환, 그것은 화려하고도 잔혹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셀레스티아 본사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탄 순간 강지훈과 오수민을 감싸고 있던 위장된 평정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차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분노와 굴욕감으로 인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지훈은 핸들을 강하게 움켜쥔 채 턱의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그가 5년 전 헌신짝처럼 버렸던 여자가 이제 그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왔다. 오수미는 창백해진 얼굴로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짰다. 지훈 씨, 저 여자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던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로 끌어들여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려고.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심이 묻어나왔다. 서유진의 그 차가운 눈빛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다. 강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충격과 분노가 가라앉아 냉혹한 현실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유진은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막강한 자본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는 무서운 전략가였다.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태양그룹으로 돌아온 강지우는 즉시 비상대책팀을 소집했다. 하지만 그의 지시는 셀레스티아의 기술을 따라잡을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자본을 이용해 셀레스티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며칠 뒤부터 각종 인터넷 매체와 증권가 찌라시에는 셀레스티아를 음해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셀레스티아의 스마트미러, 개인정보, 유출 심각, 베일에 쌓인 CEO, JS CEO의 불투명한 자금 출처 의혹, 혁신인가, 거품인가, 셀레스티아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 제기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다. 동시에 강지훈은 태양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해 셀레스티아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셀레스티아와의 거래를 끊으면 태양그룹이 더 좋은 조건으로 장기 계약을 맺어주겠다고 회유하고 협박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먼 몇몇 업체들이 실제로 셀레스티아의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길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서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측하고 대비해왔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인간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언론 공격이 시작되자 그녀는 즉각 대응하는 대신 며칠간 상황을 관망했다. 그리고 태양그룹의 비열한 여론전이 극에 달했을 때 그녀는 단 하나의 카드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렸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제 월간지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셀레스티아의 대표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인터뷰 기사에는 그녀의 본명 서유진과 함께 지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녀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기사는 그녀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오직 자신의 힘으로 거대 기업을 일군 여성 창업 신화를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태양그룹의 전 부회장 부인이 이혼 후 남편의 회사를 위협하는 경쟁사의 CEO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동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여성 기업가로 칭송했고, 반대로 태양그룹은 치졸하게 전처를 괴롭히는 비열한 재벌이라는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공급망 압박 문제 역시 유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는 이미 창업 초기부터 국내 업체에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독일과 이스라엘의 강소기업들과 비밀리에 기술 제휴 및 독점 공급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였다. 강지훈의 압박으로 몇몇 국내 업체가 떨어져 나가자 그녀는 즉시 해외 공급 라인을 가동하여 생산 차질을 막았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셀레스티아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이 부각되는 효과를 낳았다. 강지훈의 모든 공격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의 수는 너무나 얕고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반면 서유진의 대응은 항상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몇 수 앞을 내다본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 강지훈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유진의 손에 의해 농락당하는 조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초조함과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제 그는 마지막 남은 가장 위험한 카드에 손을 댔다. 산업 스파이를 고용해 셀레스티아의 차세대 기술을 빼내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진의 예측 범위 안에 있는 일이었다. 셀레스티아의 보안 시스템은 국정원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스파이는 연구소에 접근하기도 전에 보안팀에 의해 발각되었다.
유진은 스파이를 경찰에 넘기는 대신 그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보안팀을 통해 스파이에게 일부러 조작된 치명적인 오류가 숨겨진 가짜 연구 데이터를 흘려보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지훈과 태양 CH의 연구팀은 그 가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들이 막다른 길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유진은 진짜 신기술 발표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무리한 공격은 태양그룹 내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셀레스티아와의 전쟁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전무했고 오히려 그룹의 이미지만 실추시켰다. 이사회에서는 강지훈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었다. 마침내 유진은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이혼 당시 확보했던 USB에 담겨 있던 강지훈의 치명적인 비리 자료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태양 CH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원료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였다. 그녀는 이 자료를 환경단체와 소비자 보호단체에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전달했다. 며칠 후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다. 태양 CH, 유해 성분, 화장품 유통 파문.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강지훈은 이제 더 이상 공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 안에서 불타 죽을 위기에 처한 고립된 패배자였다. 그에게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양그룹을 덮친 유해 성분 파문은 걷잡을 수 없는 화마처럼 번져나갔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저점을 경신했고 성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그룹 전체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단 며칠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룹의 심장부인 본사 빌딩은 패닉과 절망, 그리고 임박한 파멸의 예감으로 가득 찬 유령선과도 같았다. 마침내 그룹의 총수인 강 회장이 직접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지훈과 오수민은 더 이상 화려한 권력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될 심판대 위에 선 피고인이었다. 싸늘한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 한때 그의 편이었던 이사들은 이제 경멸과 비난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는 오만함 대신 절박함과 초조함만이 묻어나왔다. 강 회장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갈랐다. 강지훈 부회장, 이 사태에 대해 해명해 보시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정녕 사실이냔 말이오. 강지훈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실무진의 실수일 뿐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 경쟁사의 음해 공작이다. 라는 식의 비겁하고 초라한 변명이었다. 그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이사회의 특별 참고인 자격으로 그곳에 온 것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강지훈의 마지막 발악에 종지부를 찍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준비해온 자료를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3년 전의 내부 보고서 원본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문제의 유해 성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원가 절감을 위해 해당 원료의 사용을 지속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필체로 된 강지훈의 최종 결제 사인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그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하고도 반박 불가능한 증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그의 손으로 직접 서명한 종이 한 장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타는 듯한 분노를 담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시간부로 강지훈 부회장과 오수민 상무를 태양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한다. 또한 그룹에 끼친 손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당장 두 사람을 끌어내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강지훈과 오수민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에서 비참하게 쫓겨났다. 그들이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마주친 서유진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조롱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고요하고도 서늘한 평온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무심함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굴욕이었다. 그날 이후 태양그룹은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걸었다. 막대한 규모의 소비자 집단 소송과 과징금 폭탄을 맞았고 강지훈과 오수민은 배임 및 소비자 기만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거대 제국은 그렇게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거대한 공백은 혁신적인 기술과 정직한 경영으로 무장한 셀레스티아가 자연스럽게 채워나갔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셀레스티아의 대표 집무실. 서유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높은 곳에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강지훈과 오수민이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미련 없이 창을 닫아버렸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 집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온 김민준 CTO가 밝은 표정으로 보고했다. 대표님, 지난 분기 실적이 집계되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명실상부한 업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에서 우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제 세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수고했어요, 김 박사님.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시선은 눈앞의 도시 너머 더 넓은 세계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룬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세계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지난 시간들의 고통과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셀레스티아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복수를 꿈꾸는 패배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설 그 자체였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